현무-5 약하다더니 결국 쓰나미 한 차세대 현무 핵 3배 개발 성공. 미 전문가 예상치 못한 충격 발표. 현무-5는 대한민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표면상 벙커버스터가 임무인 고인력 탄도 미사일로 썰BM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IRBM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 및 시험 등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국군의 날 기념식과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에 펠의 실력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채로 공개되었고 2024년 76주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펠에 탑재되어 시가행진에서도 공개하였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고 2년 만에 IRBM 이상급 개발을 완료하는 셈이다. 탄두 중량 9톤, 총 중량 36톤으로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의 재래식 미사일이다. 통상적인 탄두 중량은 1톤 내외로 현무-5의 탄두 중량 9톤은 비상식적이다. 한국 정부는 탄두 중량 2톤인 현무-4를 마하 10으로 가속하면 500배인 1000톤, 1KT 폭발력을 낸다고 말했다. 현재의 핵탄두와 비교하면 핵탄두는 100KT 폭발력이 보통 100kg 정도 된다. 따라서 탄두 중량 9톤이면 대략 9메가톤 폭발력이다. 일반적으로 1메가톤이면 서울시 1000만 명이 전멸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량 9톤의 탄두를 탑재하는 현무-5는 일단 고체 로켓 모터의 추력이 75톤급이고 미사일의 총 중량이 36톤이다. 18곱하기 18탈에 탑재하여 운용하며 발사 방식은 콜드런치이다. 1단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와 동일한 재원이다. 다만 총 3단형의 ICBM인 미니트맨 3와는 다르게 현무-5는 총 2단형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한국이 IRBM으로서 운용한다는 것은 다탄두, 미RV를 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7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5는 2023년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이 관계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온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 언급하면서 현무-5 전력 배치를 예고하였다.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 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무-5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여단 예하 부대인 1200 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무-5의 재원은 아래 표와 같다. 무게나 사거리가 가장 유사한 것은 러시아의 RSD-10이다. 과거 소련이 운용하던 총 2단형 고체 연료 기반의 IRBM, RSD-10파이어니어, SS-28분의 20는 총 중량 37톤으로 3발의 핵탄두를 사거리 5,500km의 목표에 투사 가능하였다. 텔을 기반으로 운용하였으며 발사 방식으로는 콜드런치를 적용하였다. RSD-10 파이어니어의 원형은 미국의 미니트맨에 대항하는 총 3단형 고체 연료 기반 ICBM인 RT-21 템프 ESE였다. 냉전 당시 서방은 RSD-10 파이어니어에 소형의 단일 탄두를 적용하거나 혹은 1단을 추가하면 바로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현무-5 역시 동일한 방식을 통하여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냉전 시절 RSD-10 파이어니어에 대항하고자 미국은 유럽에 퍼싱-1을 배치하였다. 공교롭게도 한국형 퍼싱-2가 현무-2 쓰이다. 한국은 냉전 시절 각각 미국과 소련이 주요하게 운용하던 핵도발 수단을 전부 보유하고 운용하는 셈이 된다. 현무-5는 동부가 영내에서 비슷한 급인 중국의 DF-26보다도 총중량에 있어서 무려 16톤이 더 무겁다. 한국이 현무-5의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ICBM을 운용 중이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전력을 보유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은 반격용 전력으로 아음속의 순항미사일인 미국 토마호크를 구입, 배치할 예정이고 그와 동시에 자국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전망이다. 다만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미국의 신형 ICBM이 일본에 배치될 전망이다. 2. 북한 평양 드론 침투 주장 둘러싼 미스터리. 누가 기체 확보는 자작 끝. 북한이 외무 성명의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평양의 무인기, 드론을 침투시켜 비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진위 여부는 미스터리로 남을 공산이 크다. 나날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해졌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심은 누가 드론을 보냈느냐다. 우리 정부나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데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민간단체들이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중거리 운행 가능한 엔진 동력의 고정익의 중형 드론을 위성통신을 통해 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파주에서 평양까지는 직선거리 150km로 왕복 300km 이상 비행 능력이 필요하고 군사적인 위험성을 뚫으면서 이 정도 임무를 소화하는 능력을 민간이 갖추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드론 기술의 발달로 민간에서도 평양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은 과거 드론 동호인이 드론을 띄워 북한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예가 있는 만큼 엔진 부품 등을 사서 개량할 경우 중국제 민수용 드론도 충분히 평양까지 갈 수 있다며 2014년 북한이 한국에 내려보낸 중국제 스카이-09 드론도 엔진을 개량해 우리 영공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12일 TV조선 인터뷰에서 군용 무인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군용도 있지만 무인기 활용에 대해서는 군용, 상용이 굉장히 확대되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기에 저 정도 능력이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11일 처음 성명을 내놓으면서 드론 사진과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9일 오전 1시 13에서 14분으로 시간이 표시된 사진을 보면 어두운 야간 하늘에서 드론이 비라, 묶음통을 투척해 살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비행 사진이 아닌 드론 기체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만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기체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북한이 평양 상공에 진입한 드론에 대해 방공 요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평양 일대는 사중의 다중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드론이 실제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면 김정은 안위와 직결된 평양 방어에 구멍이 생긴 것은 중대 사안으로 간주될 사태라며
평양의 대공 활력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무인기 대응 체계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초 성명을 내면서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 명의로 발표한 것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기체를 통해 한국의 군사용 행동인지 민간 단체 행위인지 단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군사 행동을 취하기보다 성명을 통해 한국의 반응을 살피는 일종의 떠보기를 하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군은 확인 불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물론 북한 내부 소행이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주장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자작극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작극의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북한 영공이 3번이나 뚫린 문제로 강력한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자작극의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구역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사실이라면 김정은 집무실 등이 있는 곳이라 북한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도 주민들에게 공개 않고 대외적으로 자작극을 벌일 수도 있는데도 모두 공개한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작극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통상 북한은 대북전단과 관련된 소식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알렸지만 이번 외무상 성명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일면의 전문을 이례적으로 실었다. 3. 전투기 특수운송은 작전, 항공기의 항공기 태워 수출. 최근 우리가 만든 T-50 훈련기가 태국 공군에 수출돼 화제를 모았는데 길이 13m, 폭 9m가 넘는 거대한 훈련기는 해외로 어떻게 배송하는 걸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입니다. 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춰 개조한 T-50 태치는 지금까지 14대가 수출됐습니다. 최근 경남 사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가 만든 T-50 태치가 태국 다클리 공군기지까지 가는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훈련기를 4개로 분해한 뒤 인천까지 육상운송, 항공운송, 이후 하역과 육상운송을 거쳐 현지에 도착한 뒤 완성체로 재조립합니다. 항공기에 항공기를 태우는 특수작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도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는 공군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 9대를 원주에서 영국까지 옮기는 프로젝트가 펼쳐졌습니다. 안전한 결박을 위한 탄성벨트와 화물 전세기, 무진동 트레일러 등 특수 화물에 최적화된 장비가 총출동했습니다. 전투기는 다른 나라 영공 진입이 쉽지 않아 직접 날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 운송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전투기와 같은 방산물자는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높은 안전성과 보안 유지 등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방산물자는 물론 고대 유적이나 초대형 화물까지 고객이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배송하는 프로젝트 물류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